안녕하세요, 글로벌토스 원선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 지금 보고 계시는 제네시스 GV60입니다. 저도 굉장히 좀 기대했던 차량인데요, eGMP를 사용한 제네시스 브랜드 첫 번째 전기차입니다. 기존의 G80 전기차도 출시가 되긴 했었죠. 하지만 G80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량을 이제 전기차로 컨버전한 거고요. 이제 eGMP를 통해서 만들어진 최초의 전기차는 제네시스 GV60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네시스 브랜드의 전동화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차량의 일단 외관 디자인 같은 경우에 그냥 동글동글한 이미지가 많이 사용이 됐죠. 사실 이러한 디자인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전기차기 때문에 좀 더 디자인의 자유도가 높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차량의 내부에 있는 부품 수가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서 부피가 작기 때문에 좀 더 디자인에 대한 자유도가 높아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차량은 퍼포먼스 AWD 차량입니다. 가장 고사양의 차량이기도 하고요. 다양한 옵션들이 추가돼서 가장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외부 디자인 같은 경우에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전면부 라디에이터 그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량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라디에이터 그릴이 위치해 있죠. 하지만 그릴의 위치가 상당히 낮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공기를 흡입해서 모터의 그 냉각 효율을 높여주는 기능도 하게 되겠고요. 전기차라고 해서 라디에이터 그릴이 완전히, 그러니까 공기를 흡입할 수 있는 부분이 완전히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작은 카메라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전체적인 디자인과 이렇게 V자 형태의 디자인과 연결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네요. 엠블럼 같은 경우에도 최초로 적용된 이 엠블럼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5개의, 위쪽에 5개, 아래쪽 5개의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지금 밝게 빛나고 있는 이 세 부분이 주간 주행등인데 이 부분이 이제 방향지시등으로 빛나게 됩니다. 자, 프렁크 공간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좁은 공간이긴 합니다. 이제 4륜구동 모델 같은 경우에 이렇게 프렁크 공간이 상당히 좀 좁아지게 되는데요. 2륜구동, 후륜구동 모델이라면 상당히 넓은 프렁크 공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쪽에 이 전기 모터가 위치한 부분에 이러한 구성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마감이 되어 있고요. 헤드램프 뒤쪽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어수선하게 되어 있긴 한데 이 부분도 아주 깔끔하게 잘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보닛 같은 경우에는 크램쉘 타입입니다. 아주 큰 넓이로 이 차량의 끝에서부터 좌우측 끝까지 열리는 넓은 크기의 이러한 보닛을 볼 수가 있고요. 자, 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21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퍼포먼스 AWD 전용의 휠 디자인이고요. 21인치 크기입니다. 미쉐린 프라이머시 투어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올 시즌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사실 이 전기차에 있어서 타이어가 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전비 부분, 그러니까 연비라고 할 수 있는 이 전비 부분에 있어서요, 주행성에 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사실 21인치 타이어가 좀 크다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물론 그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차량의 앞뒤 부분의 디자인을 완성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전비 부분을 좀 더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저 개인적으로는 한 19인치 타이어가 좀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디지털 사이드 미러도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GV60에는 이제 생체 인식 기능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이 이제 얼굴 인식 기능인데요. 자, 지금 문이 열린 상태인데요. 이제 잠그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터치를 하면 이 부분에 하얀색 점이 들어오고 이제 녹색으로 바뀌면 얼굴 인식이 완료됐다는 상태입니다. 제가 사실 지금 얼굴 턱에 살짝 지금 마스크를 걸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변에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마스크를 살짝 걸친 상태에서도 얼굴 인식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문을 한번 열어볼까요? 이 부분을 터치를 하면 돌아가고 얼굴 인식을 완료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다시 이제 문이 열리게 됩니다. 사이드 미러도 같이 펴지게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키가 없는 상태에서 상당히 좀 편리하게 문을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좀 거리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은 한 1m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되지 않고요, 한 30cm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지금처럼 이제 문을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자, 차량의 측면에서 디자인 특징이라면 이게 V자 형태의 이 부분이 되겠죠. 아무래도 좀 전기차다운 이 번개 이미지를 상징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보통 일반적인 크로스오버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스포일러가 이 위쪽에 위치하기 마련인데 GV60은 뒤쪽에 마련이 되면서 좀 더 뒤쪽을 늘씬하게 뽑은 듯한 스포티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차량 후면부의 리어램프 역시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진 형태의 제네시스 브랜드 특유의 디자인 보여주고 있고요. 전기차기 때문에 당연히 배기구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는 아주 깔끔한 디자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적재 공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전동식 게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쪽 공간 같은 경우에는 EV6보다는 조금 좁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리고 EV6 같은 경우에는 시트를 접을 수 있는 레버가 이쪽 적재 공간 쪽에 마련이 되어 있었는데 GV60 같은 경우에는 레버가 따로 없습니다. 시트를 이쪽에서 이제 접을 수 있는 레버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요. 2열 시트를 접을 때는 2열 도어를 열고 레버를 당겨서 아래쪽에 있는 레버를 당겨서 시트를 접어야만 합니다. 이런 점들은 좀 사용하는데 조금 불편한 경우가 종종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적재 공간 아래쪽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V12 어댑터도 따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어서 V12의 기능을 사용하기에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도 작은 수납 공간들 마련이 되어 있고요. 뭐 특징적인 부분은 없네요. 뭐 이쪽에 시거잭이 마련되어 있는 부분들, 그 부분을 빼면은 실내 공간, 적재 공간 자체는 단조로운 형태입니다. 크기도 살짝 좀 작은 감이 있긴 하지만 뭐 사용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고요. 네, 이제 1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이오닉 5나 기아 EV6에서 봤던 몇 가지 기능들이 있지만 이 소재의 고급감, 실내 소재의 고급감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뭐 역시 제네시스 브랜드라는 차량이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일단 도어 트림 쪽에 보시면 이제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존의 아이오닉 5보다는 조금 더 위치가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아이오닉 5를 운전할 때는 약간 디지털 미러를 보는데 좀 적응이 필요했는데 위쪽으로 위치를 조금 옮겨서 이런 것들이 조금 보기가 좀 훨씬 더 편해진 부분이 있고요. 또 아래쪽에 보시면 다이얼을 통해서 사이드 미러의 위치 같은 것들을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시트 메모리 기능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자, 도어 쪽에 반사판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도어가 열린 상황에서 주변에 좀 경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고요. 차량의 내부를 한번 살펴보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곳곳에 상당히 좀 프리미엄 브랜드다운 이 소재들이 적용이 되면서 고급감이 상당히 좀 좋아졌습니다. 특히 이제 퍼포먼스 AWD 사용이다 보니까 시트 같은 경우에 이 퍼포먼스 전용의 옵션 패키지가 적용된 이 가죽 시트, 나파 가죽 시트가 적용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형광색의 이제 파이핑도 들어가 있는데요. 이 또한 퍼포먼스 AWD 차량을 위한 그 디자인 패키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좀 착장감도 뛰어나고요. 특히나 이제 소재의 질감이 굉장히 좀 뛰어나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재생 가능한 소재라는 것을 좀 알려주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 같고요. 시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안마 기능을 포함해서 다양한 각도로 조절할 수 있는 시트, 그다음 허리 지지대도 조절할 수 있는 부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차량에 앉아보면요, 실내 앉았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이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넓은 형태의 독특한 디자인을 좀 보여주고 있죠.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 제네시스 로고가 이제 더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넓긴 하지만 잡고 운전하는데 그렇게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는데요. 아무래도 버튼의 크기를 크게 해서 사용성 면에 있어서는 조금 더 편리한 느낌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있는데요. 누르게 되면은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컴포트, 스포츠 세 가지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스티어링 휠 오른쪽에는 이 부스트 모드 버튼이 있는데요. 일시적으로 이제 주행 성능을 향상시켜줘서 스포티한 주행을 즐길 수 있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스티어링 휠 뒤쪽에는 회생제동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레버도 이렇게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제네시스 브랜드에서 탑재됐던 내연기관 차량에 탑재됐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뭐 EV 모드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다는 부분이 차이점이 되겠죠. 배터리 모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전력 소비량, 연비 이력 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가장 가까운 충전소도 이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 예약 충전 같은 경우도 설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이제 배터리를 소모하는 경우에는 VT의 기능을 차단한다, 이런 설정들도 이곳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공조장치가 있는데요. 이제 이 부분도 모두 다 터치로 작동이 되고요.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톡톡 밑에서 올라오는 햅틱 반응도 적용된 터치 패널을 포함하고 있는 공조장치 보고 계시고요. 자,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제 지문 인식 버튼이 요 위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동을 끈 상태에서는요, 일단은 차에 탑승을 했을 때 지문 인식 등록한 지문을 대면은 이제 화면에 인증되었습니다, 뭐 이런 표시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후에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시동을 걸면 이제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인상적인 부분은 바로 이 구체 형태의 이제 변속
바퀴가 되겠죠. 지금 시동을 한번 꺼보면은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완전히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는 이처럼 아름답게 빛나는 크리스탈 구체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정말 이제 세계 최초로 적용된 기술인 만큼 정말 참신함이 돋보이는 기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기차다 보니까 정차한 상태에서 충전을 할 때 차량의 안쪽에 이제 운전자가 앉아 있는 경우가 종종 생기겠죠. 그럴 때 이렇게 야간에 특히나 아름답게 빛나는 크리스탈 구체가 이제 차량 안쪽에 장식이 되어 있다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시동을 다시 켜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체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강제로 이제 구체를 한번 돌리는 경우에는요, 지금처럼 이제 시동을 켠 상태에서는 돌아가진 않는데요. 이제 시동을 큰 상태에서는 임의로 조작을 했을 때 사실 돌아가긴 합니다. 지금처럼 좀 불안한 소리를 내면서 돌아가긴 하는데, 작동이 안 되는 상태에서도 임의로 수동으로 조작이 가능하게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부분이 고장난다고 해도 뭐 차량을 주행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시동을 켜보죠. 네,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제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3단계로 조절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스티어링 열선 기능과 그 다음에 주차 화면들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차량 주변을 확인할 수 있는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어서 차량 주변을 다양한 각도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라운드 뷰 기능도 적용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슬라이딩해서 차량의 주변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시승차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레이 컬러, 무광의 그레이 컬러긴 한데 차량의 색상은 그냥 흰색으로 표시가 되네요. 다른 설정에서 바꿀 수 있는 부분 없습니다. 자, 암레스트 하단의 공간 같은 경우에도요. 일단 차키 디자인이 정말 예쁘게 생겼네요. 그전에는 볼 수 없었던 제네시스 브랜드의 차량 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주차 공간, 좁은 공간에 주차할 때 필요한 이러한 기능들도 차량 키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충전구를 여는 버튼도 이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차량의 키 디자인이 정말 예쁘게 생겼네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암레스트 아래쪽의 공간은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자, 차량의 소재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이 실내 공간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약간 뭐 금속을 가공해 놓은 듯한 이러한 소재들이 더해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또한 이제 퍼포먼스 패키지에 적용이 되는 내장 소재들입니다. 뭐 차량의 그 트림에 따라서 사양에 따라서 이 내장 소재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점도 제네시스 GV60의 장점이 되는 것 같고요. 실내 공간, 1열 공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존의 뭐 아이오닉 5나 EV6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이 고급감이 느껴지는 소재 그리고 구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GV60 한번 주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지문 인식을 통해서 시동을 걸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지금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지문 등록을 하고 시동을 걸게 되면 자, 크리스탈 9가 이제 돌아가면서 변속 장치가 나타나게 되죠. 자, 주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D 모드로 놓고 참 이 느낌이 좋아요. 지금 이 돌릴 때의 그 반응이라든지 딸깍거리는 이 정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지금 일단 노면이 조금 울퉁불퉁한 노면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뭐 제네시스 브랜드 워낙 고급스럽고 참 괜찮은 승차감을 보인 브랜드의 차량들을 계속 소개를 해왔었죠. 역시나 GV60 역시 그러한 승차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느낌을 좀 비교를 해보자면요.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좀 단단하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EV6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스포티한 주행에 좀 걸맞게 세팅이 좀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지금 GV60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행을 해보면은 적절한 선을 아주 잘 조율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노면이 조금 울퉁불퉁한 상황을 지날 때에서도 그 노면의 진동이 그렇게 크게 운전자에게 스트레스 받을 만큼 이렇게 전해지진 않고요. 그냥 뭐 정보 전달의 수준 한 이 정도에서 노면의 진동을 좀 전달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불규칙한 노면에서도 충격을 잘 흡수하고 그러면서도 무르지 않은 느낌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조화를 이룬 것 같습니다. 뭐 역시나 전기차기 때문에 노면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가장 크게 느껴지는데요. 그마저도 이제 제네시스 브랜드이기 때문에 차음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뭐 소음 부분에 있어서는 뭐 크게 걱정할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정숙한 전기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사실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더라도 이 차량의 특성에 따라서 이 설정을 달리 하게 됩니다. 역시나 아이오닉 5나 EV6에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아이오닉 5는 일단 단단한 하체, 낮은 무게중심이 특징이긴 했지만 EV6가 확실히 주행성에서는 앞선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 단단하고 안정적인 하체 이런 것들에서 EV6가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긴 했었는데요. GV60 같은 경우에는 사실 EV6보다는 아이오닉 5와 EV6의 중간 정도, 하지만 더 고급감을 높인 이러한 설정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제네시스 브랜드답게 더 안락하고 편안한 주행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주행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퍼포먼스 AWD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쪽에 160kW의 전기 모터, 그리고 뒤쪽에 160kW의 전기 모터, 이 두 개의 전기 모터가 탑재가 됩니다. 후륜 모델, 그러니까 가장 기본 모델인 2륜구동 후륜 모델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160kW를 조금은 넘는 이 전기 모터가 탑재가 되고요. 전기차기 때문에 폭발적인 이 가속감은 여전합니다. 지금 이제 약간 서행 상태에서 가속을 해보면요, 컴포트 모드에서도 강력한 이 가속감이 느껴집니다. 퍼포먼스 AWD 모델 같은 경우에 4초의 제로백 성능을 발휘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도 제네시스 브랜드의 그 차이가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테슬라 모델 3라든지 다른 차량을 아마 경험해 보셨던 분들은 우와 이게 뭐야 라는 그 기분을 느낄 정도로 이 순간 가속력이 엄청났던 것을 아마 경험을 해 보셨을 텐데요. 자, 사실 이러한 그 가속감이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내연기관과의 일지감도 굉장히 크고요. 제네시스 GV60은 초반에 그 가속감, 강력한 토크를 어느 정도 좀 억제하는 세팅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속을 할 때도 지금처럼 완전히 정차한 상태에서 가속을 할 때도 어느 정도 약간 좀 뜸을 들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내연기관과 흡사하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승차감,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들과의 이질감을 줄이고 좀 더 고급스럽고 안락한 이러한 그 가속, 이런 것들을 좀 추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주행 모드를 바꿔보면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일단 스포츠 모드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속도를 줄인 상태에서 가속을 해보면요. 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모드에서는 확실히 기존의 그 전기차, 스포티한 전기차에서 볼 수 있었던 강력한 가속감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속할 때 몸이 좀 뒤로 확 젖혀지면서 좀 강력한 이 토크를 맛보기도 했는데요. 이제 컴포트 모드에서는 이런 식으로 설정이 좀 조절이 되어 있고, 지금 보시는 스포츠 모드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억제되지 않고 그대로 표출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포츠 모드에서의 가속감은 요 정도의 느낌인데요. 자, 여기서 한번 부스트 모드까지도 작동을 시켜보고 가속을 해보죠. 부스트 레디라는 상황이 나오고 가속을 하면 우와! 이야, 굉장하네요. 부스트 모드를 작동시키면 이 계기판에 10초 동안 부스트 모드가 작동된다는 표시가 이 계기판상에 나오게 됩니다. 10초 동안은 엄청난 가속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스포츠 모드에서의 가속감과는 또 질이 다릅니다. 정말 압도적이라는 표현이 정말 딱 들어맞는 이 가속감을 보여주고 있네요. 4초의 수치가 앞으로 출시될 기아 EV6의 GT 모델 보다는 조금 제로백 시간이 조금 더 길긴 하죠. 하지만 이 4초라는 수치도 일반적인 운전자분들이 아마 경험해 보신다면 이거 좀 감당하기 어려운 수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막강한 이 가속감을 느끼게 됩니다. 다시 한번 부스트 모드로 활성화시키고 가속을 하게 되면 자, 계기판상에도 정말 재미있는데요. 바람이 흐르는 듯한 이런 애니메이션이 좀 같이 나오게 됩니다. 저거 재밌네요. 거기다가 이제 시트의 럼버 서포트도 한층 이제 운전자의 몸을 좀 잡아주면서 좀 더 스포티한 주행을 즐기기에 적당한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자,
자, 이렇게 또 같은 플랫폼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참 차량의 브랜드의 성격에 맞게 이렇게 차별점을 가져간다는 건 상당히 좀 재미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다 제네시스 GV60 같은 경우는 고급감과 함께 강력한 스포티한 이 전기차만의 주행 성능도 같이 즐길 수 있다는 부분, 이런 점들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주행 모드를 이제 에코 모드로 돌려서 조금 더 연비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굉장히 좀 편안한 것은 뭐 제네시스 브랜드가 추구했던 방향성과도 아주 잘 맞는 것 같네요. 가속을 할 때의 느낌도 지금 살짝 가속 페달을 꼭 길게 밟아봤는데 상당히 좀 억제가 되어 있는 모습, 컴포트 모드보다도 더 억제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코 모드에서는 아무래도 효율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뭐 에코 모드로 설정하게 되면은 뭐 냉각 효율이라든지 이런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 최적화된 모습을 좀 보여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스포츠 모드로 주행할 때 차량의 움직임, 좌우 움직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안정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속도만 빠른 것이 아니라 좌우 롤의 상황에서도 전고가 좀 높은 SUV 모델이긴 하지만 좌우 롤도 굉장히 잘 억제가 되어 있는 부분들도 스포티한 주행을 즐기기에 좀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 가장 높은, 가장 풀옵션 사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뭐 이러한 성능적인 측면에서나 이런 것을 좀 사실 경험해보고 이 화려한 실내를 경험해보면 역시나 차량은,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은 옵션 다 때려 넣어야지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실용적으로 실속 있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좀 각 트림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2륜구동 후륜 모델부터 시작합니다. 5,990만원부터 시작하고요. 전기차 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6천만원 넘지 않는 선에서 이제 제공이 되고, 전액이 800만원이 좀 지급이 되고 있죠. 그 가격을 넘는다면 이제 상황의 가격에 따라서 뭐 50%만 지급이 된다든가 하는 것들이 있는데, 한 가지 좀 혼동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엔트리 트림이 5,990만원인데요. 여기서 뭐 옵션을 선택하는, 디자인 옵션을 선택하는 경우에 차량 가격이 6천만원이 넘으니까 전기차 보조금을 전액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전비에 영향을 주는 옵션들만 차량 가격이 이제 더해지게 돼서 전기차 보조금이 책정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디자인 패키지 옵션들 더하는 경우라면은 전비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옵션 패키지를 추가하더라도 전기차 보조금 800만 원을 모두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비에 영향을 주느냐, 전비에 영향을 주지 않느냐. 4륜구동 옵션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전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차량 가격 인상에 반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조금이 절반만 받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디자인 패키지 옵션만 선택하신다면은 전기차 보조금을 모두 받게 된다는 사실 꼭 염두에 두시고 이제 옵션표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능보다는 효율성을 좀 중시하는 분들이라면 그냥 후륜구동 모델에 디자인 패키지 정도만 선택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 브랜드는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이기 때문에 기본 엔트리 트림에서도 거의 모든 편의 장비들이 기본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뭐 주행 보조 시스템이라든지 안전장치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갖춰져 있고, 거의 기본적인 사양들은 모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기본 사양에 뭐 디자인 패키지를 선택하신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전기차 보조금도 모두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성능을 중시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4륜구동 모델 정도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구매하신다면 전기차 보조금은 좀 반으로 줄어들게 되겠지만 비교적 합리적인 소비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엔트리 트림만으로도 사실 이 GV60을 경험하시기에 좀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저처럼 이제 퍼포먼스 모델을 경험해 보신 분들, 이 압도적인 성능을 좀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좀 흔들리실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사실 테슬라 모델 3, 뭐 모델 Y 이런 차량들과 비교를 할 때 저라면 GV60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뭐 넉넉한 실내 공간 가지고 있고 퍼포먼스적인 측면에서 조금 앞서는 부분들이 테슬라 모델의 사양을 통해서 확보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라면 조금
좀 더 고급스러운 실내, 질감 이런 것들에서는 당연히 제네시스 브랜드가 앞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테슬라와 비교를 할 때 전혀 뒤처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점들 고려해 보셔서 한번 비교해 보신다면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좀 짧은 시승 시간 동안 GV60 체험을 했는데요. 다음에 조금 더 긴 시간 동안 GV60을 체험을 해서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요스 원선웅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시승을 통해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